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요? 글로벌 인재 포럼 2021 트랙 B의 오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후라 노곤하시겠지만 집중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가상에서 배우는 현실, 메타버스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장소, 공간, 도구, 학습자라는 개념이 필요 없습니다. 가상의 공간 속에서 가상의 도구로 가상의 내가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이 확장 가상 세계는 단순한 가상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의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이죠. 비대면 교육이 어느 때보다 활성화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신기술 공간인 확장 가상 세계를 만나보겠습니다. 발표는 최용호 갤럭시 코퍼레이션 대표님, 유철호 맘모식스 대표님, 그리고 전우열 펜타 VR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셨고요. 좌장은 김상균 강원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인지과학자 김상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를 한 번 더 하니까 박수 한 번 더 쳐주시고 좋네요. 전 사실 현장에 거의 안 계시는 줄 아는데 현장에도 또 평소와 달리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는 좀 마음이 더 든든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제 이야기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오늘 함께 해주시는 세 분의 대표님을 통해서 사실 교육적인 배경과 관련된 이론, 논문과 관련된 연구 그런 것보다 현장에서 어떻게 만들고 운영하셨는지 그런 경험들을 들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진행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세 기업에 있는 대표님들께서 갖고 계신 생각과 경험들을 각각 20분 정도씩 말씀해 주실 거고요. 나머지 시간이 30분 가까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벤터스 플랫폼에 여러분들의 의견과 궁금한 것들을 올려주시게 되면 제가 제 목소리를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올려주실 때는 가급적 특정 연사분한테 질문하시는 거라고 하면 연사분을 지정한 다음에 남겨주시면 좋고요. 그냥 누가 답변해도 괜찮다 싶으신 것들은 그냥 퍼블릭하게 올려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맘모식스의 유철호 대표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맘모식스에서 대표 맡고 있는 유철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발표할 주제는 가상에서 배우는 현실이라고 제목을 좀 붙여봤는데 맘모식스가 그동안 실제 현장에서 수행했던 프로젝트들에서 얻었던 교훈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으니 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어떤 회사인지 말씀드리고 그다음 코로나 이전에는 어떻게 교육했고 코로나 시대에는 어떻게 교육했고 저희가 보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교육은 어떻게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개를 좀 드리면요. 저희는 2015년에 설립된 스타트업이고요. 지금 대구에 위치하고 있고 약 20여 명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게임 분야에서 16년 지고 있고 그리곤 엔터테인먼트라는 중소기업을 거쳐서 넥슨에서 프로젝트를 맡았고요. 그리고 현재 맘모식스를 창업하고 경영 중입니다. 그 아래 연역 보시면 저희 프로젝트들 진행해 오면서 삼성전자, LG U+, 샤오미 등 기업들과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해온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시점에서는 아직 공개가 안 됐었는데 최근에 LG U+와 신한은행과 함께 숙명여자대학교 전용 메타버스인 스노우버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스노우버스를 구축하고 3일간 약 3천여 명 학생들이 함께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축제를 좀 즐긴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크게 세 가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소셜 메타버스 서비스를, 그전에 소셜 VR이라고 했었죠. 네, 제공하고 있는 갤럭시티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캠퍼스 형태를 만드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재밌게 즐기면서
그 활용할 수 있는 걸 만들고 있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좀 각계 계층의 기업이나 기관들과 협력해서 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 사업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잘 알려진 게 이제 갤럭시티라는 브랜드고요. 첫 번째 저희 글로벌 프로젝트고 갤럭시티 베타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되고 있고요. 2018년 11월부터 글로벌 전체 120여 개국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게임이나 체험, 교육 같은 컨텐츠들을 가지고 있고요. 유저는 한 3만 5천 명 정도 왔다 갔고 지금도 좀 서비스되고 있는 VR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저희 차기작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그 XR 메타버스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는데 갤럭시티 어스하고 갤럭시티 코리아라는 컨셉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유명 관광지들을 구현하고 문화와 쇼핑을 연동해서 즐길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것들은 아마 올해 11월, 12월 돼서 소프트 런칭 형태로 오픈을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동안 교육 분야에서 어떻게 시도를 했었는지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에 2019년에 잠깐 그 VR을 활용한 실감형 교육이라는 이슈가 좀 있었어요. 이때 저희가 그 잠실하고 수원하고 제천 이 세 군데에 어린이 도서관을 가상 공간에서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독서 토론하는 걸 솔루션을 만들었고요. 이건 수원문화재단과 시범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당시 참여했던 아이들이나 선생님들 그리고 같은 그 선생님들이 항상 이제 같은 동네에 있는 학생들과 독서 토론을 했는데 이제 요 솔루션을 통해서 좀 멀리 있는 타 지역 친구들과 함께 그 VR을 통해서 실감나게 참여하는 것에 좀 호응이 괜찮았고요. 그런데 이때도 그 VR이라는 그 시장이 막 그 발전을 아직 그렇게 되지 않는 시기였기 때문에 기기 보급도 너무 떨어지고 기계 자체의 퍼포먼스도 너무 안 나오는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를 쭉 계속 연장선상에서 가져가기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진행자가 방을 만들고 참가자들이 함께 책을 이제 눈앞에서 펴줘요. 그러면 책을 펴주고 저쪽에서 보이스 채팅으로 책을 읽어주고 뭐 같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런 형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0년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됐죠. 이제 이때부터는 학교도 갈 수 없고 모일 수도 없고 학교나 기관들에서 비대면 교육을 진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저희 맘모식스도 너네는 왜 이런 걸 안 만드냐라는 말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독서 토론 솔루션 기능을 좀 개선해서 갤럭시티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좀 브랜드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는 형태냐면요. 영상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기존에는 VR만 진행했었는데 이제 갤럭시티 스쿨 같은 경우는 그 VR도 되고 그냥 PC에서 설치되는 버전도 되고 모바일도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크로스 플랫폼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그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 뭘 한다 그래서 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솔루션에 비해서 뭐 얼마나 더 특별하냐 뭐 이런 부분은 좀 없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네. 공약수랑 마찬가지 이상의 자연수의 공통인 배수액. 그 이런 것들은 좀 특징일 것 같긴 한데 그 3D 모델을 띄워서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죠. 네. 저 관련 사업 문의는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네. 그 저희가 스쿨 솔루션을 이제 해봤는데 경남은행에서 연수원에서 좀 같이 시연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반응은 좀 괜찮았었는데 이번 달부터 또 정책이 바뀌었죠. 이제 위드 코로나로 돼서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비대면 솔루션들은 이제 위드 코로나가 아닐 때 임시로 이제 대체제 역할들을 많이 했던 것이지 그 메타버스라는 그 형태 자체가 아무리 유저 UX를 뭐 친화적으로 만들어도 기존에 저희들이 쓰고 있는 뭐 유튜브나 아니면 줌 같은 것처럼 좀 편하게 대중들한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아지 같은 거 이렇게 뭐 공룡이나 우주나 이런 것들 띄워서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해서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이것도 사실
기계가 VR 기계가 아니고 그냥 평면 화면에서 보시면 뭐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메타버스가 어떻게 교육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갤럭시티 아까 말씀드렸던 갤럭시티 베타에서 진행했던 내용들이 있고요. 갤럭시티 베타 안에는 그 항공 안전, 화재 안전, 지진 안전, 선박 안전 같은 그 안전 체험용 그 교육 콘텐츠를 업데이트를 저희가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거의 유저들이 북미의 초딩들이 좀 많은데, 네, 교육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저쪽 그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봤고요. 실제로 저희 회원들 중에 87% 정도가 1회 이상 이 교육 콘텐츠를 그 게임 내에서 플레이를 좀 했었고, 그리고 약 3.3회 정도 반복 플레이를 하면서 좀 그 저희 들어가 있던 게임, 저 안에는 갤럭시티 안에는 게임도 있고 뭐 저런 교육 콘텐츠도 있고 체험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좀 높은 좀 픽을 좀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재미와 교육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갤럭시티 베타는 2018년도부터 진행했던 프로젝트고요. 저 때는 이제 지금 VR 최초 버전, 뭐 기어 VR도 휴대폰에 끼워서 보는 VR도 있고 컴퓨터로 하는 애도 있고, 근데 이것들이 다 같이 돼야 되니까 그 퍼포먼스를 최저에 맞춰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렌더링을 2번 해서 돌아가야 되는 VR이 저희의 그 최적화 목표였고, 그래서 이제 그래픽 스타일이 좀 이렇게 VR로 보면 좀 괜찮은데 그냥 평면으로 보기에는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비행기 안에서 뭐 간단하게 뭐 그 뇌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는지, 탈출을 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해서 요것들을 이제 게임 안에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저걸 해볼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비행기에서 탈출을. 근데 이제 VR에서는 할 수 있으니까 저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이제 화재 안전인데, 화재는 뭐 실제로 뭐 그 키즈니아나 뭐 이런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쏘는 연습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없으면 이제 가상현실화로 해야 되니까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마스크 씌워주고 뭐 이렇게. 네, 벌써 결론이 돼버렸는데, 네. 네, 저희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메타버스의 교육은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그 지금 들으신 것처럼 뭐 저희는 코로나 시대 이전부터 좀 관련해서 준비를 좀 더 해왔고, 실제 이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쓸 건지를 접목하는 다양한 시도를 좀 했었는데요. 이전의 시대가 이제 책이나 영상들을 통해서 간접 교육을 했다면, 메타버스에서는 좀 가상 체험이 가능한 상태니까 그런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좀 퀄리티를 높여서 이런 가상 공간에서 좀 진행하는 것이 좀 효율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철호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중간에 숙명여대에서 아까 최근에 어떤 이벤트 진행했었다라고 담담하게 말씀하셨는데 한 문장으로 정리하셨는데,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또 우리가 살펴볼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던 부분들은 강연 끝난 후에 플로우에서 질문하셔도 좋고요. 또 이벤트허스 플랫폼에 꼭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발표입니다. 벤타 VR의 전우열 대표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벤타 VR의 전우열 대표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번 발표는 역사 교육 메타버스에 대한 발표인데요. 우선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를 한다고 하면은, 벤타 VR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최 대표님 말씀대로 저희는 역사 교육 같은 게 약간 부캐 프로젝트긴 하거든요. 본캐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메타버스 시대의 킬러 컨텐츠를 만드는 3D 가상현실 컨텐츠 제작 및 라이브 서비스를 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 이번에 이제 약간 사이드 프로젝트로 진행했던 역사 메타버스가 꽤 반응이 나름 좋아가지고 네,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한 2015년에 설립해서 한 VR, AR 컨텐츠를 한 2,000편 정도 글로벌 상용화를 시킨, 글로벌에서 가장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한 회사 중에 한 회사고요. 네, 근데 메타버스는 앞전에 설명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초부터 메타버스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좀 공감됐던 게 저도 이 내용인, 메타버스는 사랑이다. 사랑을 다들 하고 계신가요? 네, 그게 이런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를, 사랑과 메타버스를 바꿔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리쌍 노래를 좀 좋아하는데요. 이성은 알았어도 사랑은 잘 몰랐기에 나의 뒤에 쫓아오든 따라오든 너를 위해 조금 느리게 걸어주며 사랑은 시작됐지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발레리노에. 이거를 이제 메타버스로 바꿔보면은 게임은 알았어도 메타버스는 잘 몰랐기에,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메타버스를 하고 있는, 즉 사랑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지금 사랑을 할랑말랑한 썸을 타시는 계신 분들도 있고, 사랑을 하지 않고 혼자서 이제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도 현재 메타버스를 적극 즐기는 10대 세대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저희 같이 일로서 접근하는 세대도 있는 거고, 아니면 메타버스가 뭐지? 애매모호한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저도 이제 그렇게 느끼고 있고 점점점 알아가는 단계고, 사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사랑을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은, 사랑 같은 경우에는 금방 사랑에 빠질 수도 있지만은 점점점 알아가면서 스며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도 현재 이제 스며들고 있는 초기 단계라 가지고, 이게 메타버스인지 아닌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단계인 거는 다들 공감,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저희들도, 저희 이제 직원분들도 메타버스가 되나 안 되나 라는 의문들이 다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랑은 좋은 거니까, 즉 메타버스는 좋은 거니까 믿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정의를 해보면은, 이제 메타의 대표님이 모바일 인터넷의 후계자라고 생각을 한다고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터넷이 어떻게 메타버스로 변하는지를, 원래는 저는 일반적으로 이런 세미나를 할 때는 로블록스랑 웹페이지랑 좀 비교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번에는 교육 관련이니까 교육 관련해가지고, 일단은 웹에서 지금 보면은 지금 구글 미트이라는 웹 화상 회의 솔루션이죠. 화상 회의 솔루션으로 비대면으로, 앞전에 이제 설명해 주신 대로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PPT를 띄우고 이미지를 띄운다거나 이렇게 이미지를 띄워서 석굴암에 관련된 혹은 불국사에 관련된 설명들을 해주고, 혹은 유튜브 영상을 띄워가지고 석굴암과 불국사에 대한 지식을 언택트로 습득을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조금씩 열리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이제 U+랑 같이 진행했던 경주 석굴암이랑 불국사 메타버스 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불국사의 메타버스를 구축을 하고 그 안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접속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에서 4학년 사이 학생들이 부모님과 같이 접속을 했습니다. 접속을 해서 여기서 OX 퀴즈도 풀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그 현장에 다보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은 줌처럼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영상을 활용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교육을 듣고요. 석굴암에 관련된 수업을 듣고 나서 다시 석굴암으로 다시 들어가서 직접 체험을 해보는 건데, 이건 프로토타입이라서 퀄리티가 좀 낮긴 한데 뒤에 보면 훨씬 더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재밌는 포인트가, 이제 석굴암 위에 보면 야채형으로 이런 게 중요해서 다들 위에 보고 있는 이 포인트가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향후에는 점점점
바뀌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메타버스의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으면 뭐 제페토라든지 이프랜드, 로블록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최근에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게더타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보면은 저희도 이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해보면은 대부분 다 하시는 말씀이 야 그거 한 1,000명 정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인프라에서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제페토 같은 경우 16명, 이프랜드 같은 경우에는 31명,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50명인데 이제 방들이 여러 개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들이 여러 개 생겨가지고 같은 체험을 하게 되는데, 진짜 이게 대규모로 같이 하는 그 시기는 오긴 오겠지만은 지금 시기는 조금 어렵다는 점 보시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메타버스 서비스들을 조사를 하고, 그러면은 우리 벤타 VR에서는 어떤 걸 잘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뭐 제페토라든지 이프랜드 같은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포인트가 있어서 좀 약간 부캐 프로젝트라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잘하는 거는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촬영 기반으로 프로젝트들을 VR, AR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메타버스 서비스들은 약간 이런 아기자기한 모델링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실감 모델링을 적용을 해보자라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의 이제 교수법 진행을 해보니까 온라인에서 이제 그 줌에서 할 수 있는 교수법이 있는 거고, 실제 오프라인에서 하는 교수법이 좀 다른 거고, 메타버스 안에서도 교수법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법을 현재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좀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솔직히 뭐 그렇죠,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애플리케이션 없이 웹을 통해서 접속을 하자는 게 저희 벤타버스의 좀 특징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제작이 되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XR 메타버스를 활용을 해서 가상 교육과 여행, 즉 현장 학습 콘텐츠로 해서 두두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올 12월 중순경에 오픈을 합니다. 오픈을 하고, 여기는 이제 신라 유적지 10곳을 디지털 스캔을 하고 그걸 메타버스화하고 거기에 이제 커리큘럼을 붙여가지고 오픈을 하는데, 아직은 교육 쪽에는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게 많더라고요. 네, 많은데 그래서 왜 이 현장 학습을 XR 실감 메타버스여야 하는지를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과연 메타버스로 효과적일지,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효과적일지를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당연히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 가장 하고 싶은 게 이제 여행이겠죠. 여행인데 그 여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코로나 시대의 여행은 저희도 조사하다가 저도 이제 이해가 좀 안 됐었는데, 이걸 왜 영상 라이브로 여행을 하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조사를 하다가 마이리얼 트립에서 저기 스페인을 라이브로 가이드 해주는 거 보고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재밌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서비스 중에는 이제 예를 들면 뉴욕에 라디오가 전반적으로 BGM으로 깔리면서 뉴욕의 전경들을 계속 보여주는 서비스가 요즘에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이런 여행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여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온라인 여행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감상을 위한 여행은 그냥 전면에 있는 영상으로 혹은 사진으로만 충분히 이런 전달이 가능한데요. 근데 보면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수학여행할 현장 학습들이 다 스톱이 되고, 이런 관찰과 소통이 필요한 현장 학습 같은 경우에는 전경 이미지나 영상만으로는 체험이 조금 제약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의 이런 공간 스캐닝 기술을 활용을 해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 프로젝트가 XR 실감 메타버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존의 여행이라든지 뭐 쇼핑, 전시 같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 전면 영상으로만 충분하고, 그 다음에 게임 같은 경우에 당연히 돌아다니면서 식스도프로 돌아다니면서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감 쪽에서 저희는 실감 쪽에 위치한 포지션이라 가지고 실감 쪽에서 돌아다니면서 인터랙티브가 있는 게 필드 트립이 딱 적당한 포지션이라고 봤고 그래서 저희가 신라 시대 그 경주를 타겟팅을 해서 제작을 하게 된 이유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공간들을 다 스캐닝을 해서 이렇게 CG가 아니라 스캔을 통해서 좀 싱크율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100%라고 하면 약간 거짓말이고요. 한 90% 정도? 네, 90% 정도 싱크율을 맞췄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간에 직접 가서 스캐닝을 하고 넓은 공간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활용해서 지형 지문을 스캐닝을 해서 그 공간을 메타버스로 만들었고 그 안에 교육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프로세스가 전반적으로 직접 공간에 가서 이제 이미지와 그 다음에 라이다 스캐닝을 통해서 스캐닝을 하고요. 스캐닝을 한 데이터들은 엄청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문체부라든지 여기에 보면은 문화재 스캐닝 데이터들은 좀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메타버스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경량화가 돼야 되는데 최적화 작업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직접 가서 스캐닝을 하고 3D를 생성을 하고 그걸 최적화하는 작업을 거쳐서 이제 웹브라우저 형태의 메타버스로 만들었고 이 웹브라우저 형태의 장점은 누구나 접속이 좀 간편하고 카카오톡으로 전송을 해도 접속이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그다음에 VR 헤드셋용으로도 접속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메타버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석굴암인데요. 석굴암과 이 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석굴암에 대해서 학생들이랑 선생님이 모여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2D적인 이미지라든지 영상을 활용해서 석굴암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존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메타버스 석굴암을 접속하게 되면은 무조건 이런 교육 존이 하나가 존재하고 여기에는 이제 학생들 타겟이다 보니까 미션들이 주어지거든요. 그 미션지가 지금 옆에 붙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션지에서 했던 게 이제 석굴암을 만들었던 분을 찾아가라라는 미션이 있어가지고 찾아가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고 저기 있는 그럼 이 사람이 약간 팁을 줍니다. 팁을. 네. 목소리 팁을 주게 되고 그리고 보게 되면은 외관 그래픽들은 외관은 복원이 안 돼 있어가지고 외관은 그래픽으로 처리했고 지금 보시는 이런 스피어 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의 요청이 약간 현장의 느낌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존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이 존에 들어가면은 현재 석굴암 외경을 360 사진 기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나오면은 그래서 이 외관은 다 그래픽으로 꾸며 놓은 거고요. 이제 실내 내부 같은 경우에는 스캐닝을 통해서 실내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들어가면은 중간에 이 공간 이제 안쪽 공간은 실제 석굴암을 스캔할 수가 없어가지고 롯데월드 몰에 가면은 민속 박물관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를 스캔을 한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중간에 뭐 이런 퀴즈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퀴즈를 풀게 되면은 보상이 좀 이루어지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혼자 하는 체험인데 아까 전에 보셨던 영상처럼 여러 명이서 접속을 해서 이제 같이 교육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보면은 아까 전에 보셨던 석굴암보다는 훨씬 더 이제 실감의 리얼리티가 더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관찰을 하고 뭐 사진 찍어오는 뭐 숙제 같은 것도 낼 수도 있겠죠. 석굴암에서 뭐 중요한 뭐 이런 거를 사진을 찍어와라.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공간에서 실제적으로 진행을 해보니까 어려운 포인트가 어떤 거냐고 하면은 뒤에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홍보 영상인데 보시면은 어려운 점이 뭐냐고 하면은
이제 선생님이 되시는 분들이 이 이제 메타버스에 조금 더 적응을 하고 교수법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서로 이제 그게 저희가 이제 지금 상태에는 저희가 수업을 다 꾸려야 되고 선생님까지 모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학생들도 모아야 되고 선생님도 모아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뭐 소규모 업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천마총이고요. 천마총 안에 있는 유적지들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네. 이건 아까 보던 석굴암이고요. 석굴암이고. 그래서 12월에 와디지에서 오픈을 하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동시 접속 인원이 저희는 한 30명 정도 됩니다. 30명 정도 되고 여기서 이런 30명 정도 되는데 30명이 같이 접속을 해서 또 제작을 했을 때 좀 어려웠던 점은 최적화 이슈가 저희는 이제 뭐 VR 업체다 보니까 컴퓨터가 상당히 좋은데 실제 학부모가 있는 가정집에서는 PC 사양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적화하는 이슈도 상당히 컸습니다. 저희도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더 퀄리티를 올릴 수도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사양들을 봤을 때는 퀄리티를 좀 더 낮춰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잘 해결하면서 제작은 했는데 전반적으로 교육계에서는 반응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기 뭐냐 이런 뭐 백제 문화재 뭐 익산 쪽에 있는 문화재 쪽에서는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 포럼을 통해서 교육계랑 또 잘 연결이 돼서 많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네네. 첨성되고요. 그리고 교육을 진행하면서 재밌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저희가 한 90명 정도의 학생들을 한 3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었고 그때 이제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학부모님들은 그 전에는 교육을 받기 전에는 이런 XR 컨텐츠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90% 이상이. 이런 수업이 그 전에 수업하기 전에 설문지를 받았을 때랑 후에 받았을 때랑은 이제 이 메타버스 수업이 하고 난 뒤에는 그 긍정적인 신호 원래는 부정이 90%였는데 하고 나서는 긍정이 70%라는 게 상당히 컸고요. 그다음 학생들이 좋아하는 포인트는 실제적으로 경주에 가본 친구들도 있고 안 가본 친구들도 있는데 가본 친구들은 그때의 추억이 돋아서 좋았다는 포인트도 있고 안 가본 친구들은 이거를 체험해보고 경주에 다시 가야지라는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그런 포인트가 있었고 그리고 좋아하는 공간 중에 제일 높게 나온 게 석굴암이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현실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곳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 판타지한 요소가 혹은 현실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요소, 공간 요소, 콘텐츠들이 좀 좋아하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여기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유열 대표님 발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저는 앞서 이렇게 흘러가듯이 한 문장 또 던져주신 게 좀 마음에 꽂혔는데 뭐냐면 아까 천마총 설명하시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솔루션을 만들었는데 현장 적용하다 보니까는 선생님들이 또 이거 교수법 갖고 계신 것과 콘텐츠가 맞아야 되는 부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교수법까지 다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하나의 교보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보제고 이걸 현장에서 교사분들이 본인의 교육 철학과 교수법을 잘 녹여내야지 이게 진정한 교육으로서의 도구가 있지 뭐 교실의 모든 수업을 메타버스로 대체하자거나 하는 그런 논의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문들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기 유철호 대표님한테 저도 사실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질문이 요겁니다. 뜰까 모르겠네요. 예. 아까 숙명여대 메타버스 청파제 축제에 참여한 학생이나 교직원분들 앞서 반응 잠깐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뭐 설문조사나 또는 뭐 응답을 들으셨던 게 있으면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좀 자세히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스타트업인데 올해 이제 5월에 넵튠으로부터 이제 피인수가 돼서 이제 자회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대학교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가 이제 그런 형태의 개발은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처음에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그 대학교하고도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렇게 뭐 축제만 딱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뭔가 모델을 같이 만들자라고 얘기가 돼서 이제 숙명여대랑 진행을 했던 거고요. 저희가 되게 좋았던 건 사실은 이렇게 외부 작업을 하게 되면 되게 좀 외주사 대하듯이 이렇게 지시나 이렇게 방향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희로서도 되게 좀 저희가 사실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그런 모든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숙명여대는 저희가 되게 좋았던 게 그 총학생회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이 자기들이 그 공간에서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번에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해드릴게요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숙명여대는 또 특이하게 그 건물마다 고양이를 한 마리씩 또 키우세요. 그래서 그 고양이도 꼭 여기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양이도 넣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여기서 즐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되게 많고, 사실은 캠퍼스 메타버스를 저희가 숙명여대를 시작으로 이제 계속 진행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대학별 무슨 체육대회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숙명여대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만들어줬다는 게 너무 반응이 괜찮았고, 실제로 재학생들이 저희가 첫날 그 여대는 자기들 이외에 접속을 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글 플레이나 이런 데 올리는 거 말고 자체적으로 배포를 하겠다고 하셔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인증 같은 것도 이제 숙명여대 이메일로 인증을 좀 진행을 했는데 첫날 서버가 터질 정도로 좀 많이 접속해 주셔서 저희 너무 감사하게 진행을 했고, 네. 그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학생들 반응이 좋으면 이게 단순한 그 외부 작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금 계속 같이 가고 우리도 뭔가 더 주고 싶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혹시 학교에서 뭐 이런 캠퍼스나 이런 스쿨 같은 걸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학생들의 의견을 좀 많이 가져오시면 저희가 혹시 또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학생들의 의견과 그 의견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아쉬움도 살짝 있었어요.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부분이 아쉬웠냐 하면, 원래 다른 학교 축제하면은 놀러 가는 게 또 큰 재미잖아요. 근데 메타버스 축제인데 문을 더 열어주셨으면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아마 학교의 여러 가지 첫 시도니까 뭐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서 막아놓으셨을 것 같은데, 다음에는 열어주시면 저도 여대 축제 한번 놀러 가보고 싶네요. 나이가 들었지만. 예. 자, 역시 또 이제 교육이나 어떤 그 결과물, 성과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우리 전우열 대표님한테 요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앞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하셨었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기 전에 90%의 불신이 있었는데 끝나고 났더니 70%의 좀 지지하는 의견이 나왔다라고 하셨는데, 그 외에도 혹시 좀 더 어떤 학습의 성과나 뭐 피학습자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실 게 있으면 좀 더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올해 과기부 전파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메타버스 컨테스트가 있었는데, 저희가 전파진흥협회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때 수상을 제가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그 컨테스트가 진행이 됐을 때 재미있었던 게, 일단은 유튜버분들 그리고 대학교 교수님과 학생들 해서 수업을 한 10차례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유튜버분들은 과학 유튜버분들을 섭외를 해서 메타버스 안에서 뭐 예를 든다고 하면은 뭐 고래에 관련된 설명을 해준다거나 뭐 그런 이벤트들을 했었었고,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대학교 수업을 줌이나 뭐 이런 온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로 하는 수업을 진행이 됐었는데, 재미있었던 거는 유튜버분들은 일단은 이제 IT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많은 뭐 이런 프로그램을 다루고 하시다 보니까 좀 적응을 좀 빨리 하시긴 하셨어요. 빨리 하시고 거기서 적극 이제 메타버스의 기능이 아까 이제 유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뭐 3D 오브젝트를 뭐 공룡을 꺼낸다든지 고래를 꺼내 가지고 그 움직이는 고래를 실제 메타버스 VR 안에서 같이 체험을 해보고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하는 것이 좀 원활히 이루어졌는데, 이게 또 메타버스에 좀 이제
이런 IT 쪽에 좀 이제 좀 안 친하신 뭐 유튜버 분들이나 이제 분들은 일반적인 수업은 솔직히 메타버스 안에서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줌에서 하는 것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메타버스 교육을 만약에 준비하고 계시고 하신다고 하면은 메타버스에 좀 더 특화된 수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재밌게 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외국 사례인데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 은퇴하신 어르신 분이 VR 안에서 영어 수업을 하는 분이시거든요. 한 100회 이상 VR 안에서 영어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럼 다 이제 VR로 접속을 해서 예를 든다고 하면은 뭐 카페의 상황이다. 그러면은 VR 공간이 카페로 바뀌는 거죠. 카페로 바뀌면서 서로 주문하는 연습도 하고 하면서 훨씬 더 교육의 효과가 많이 올라갔고 그 교육이 더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메타버스 안에서 좀 더 효과적인 교수법이라든지 혹은 소재들을 찾아가지고 교육하는 게 현재로서는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 메타버스에 뭔가 특화된 메타버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교수법이나 그런 콘텐츠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한 가지 어려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이 두 달락에 걸쳐고 길게 들어온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세 분한테 다 여쭤볼 건데 지금 우리가 어떤 메타버스를 만들었습니다. 맛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했는지 좀 보여주었고, 근데 이제 청중에서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걸 왜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 그러니까 각 업체마다 우리는 이 메타버스를 이런 시내에서 왜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쭤볼까 하는데요. 잠깐 제가 그 전에 잠깐만 끼어들까 합니다. 이 질문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게 제가 인지과학자니까 인지과학적으로 이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온라인 화상계 강의에서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았는데 메타버스 상에서는 그런 소통의 부족에 대한 불만은 없을까요? 그리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공유가 가능할까요? 이 질문입니다. 사실 뭐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만나서 하는 거죠.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거.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 소통이 잘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다만 반대도 있죠. 여러분이 기업 회장님 만나서 1대1로 독대했다. 소통이라기보다 지시죠. 훈화. 그건 뭐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평등한 관계의 학습자들이나 교사들이 만났을 때 현장보다는 온라인이나 메타버스가 좀 불편했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사람이 소통할 때 주는 메시지가 있죠. 거기는 언어적인 메시지가 있고 준 언어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준 언어는 뭐냐 하면 말의 빠르기나 말의 톤, 억양 같은 것들이고요. 또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있죠. 바로 표정과 몸짓이나 무드에서 드러나는 정보들입니다. 화상회의는 뭐가 결여되냐면 화면에 얼굴은 보이지만 굉장히 얼굴이 안 보이죠. 상대방의 공간도 대부분 막혀 있거나 뒤에 블러 처리해서 안 보이게 막아놓다 보니까는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없습니다. 근데 또 아바타 기반의 메타버스에서 만약 제페토나 로블록스에서 채팅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생기는 문제가 상대방의 아바타는 있지만 그 아바타는 사실 표정이 거의 없어요. 동작만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준 언어적 메시지인 채팅이니까 억양도 없고 말의 톤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 하면 채팅하는 환경에서 말을 세게 하는 겁니다. 내 감정을 강하게 고조를 주려고 하는 것, 텍스트만으로. 이 과정에서 많이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뭔가 메시지는 전달이 됐는데 저 사람이 이걸 어떤 기분으로 말을 했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최근에 봤던 사례 중에 이게 있어요. 이게 이모티콘인데 웃음 모양이 있죠. 꺽쇠 2개 옆에 세미콜론 붙이는 거. 제가 이걸 동료들하고 많이 써요. 저는 뭔가 부탁할 때 민망할 때 답변했는데 답변이 애매한 것 같을 때 그걸 뒤에 붙입니다. 어느 순간 대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이 저희 딸아이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그거 상대방 잘못 쓰면 기분 나빠한다고. 왜? 그랬더니 상대방한테 약간 썩소 날리는 것 같은 젊은 친구가 이거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너도 나한테 채팅할 때마다 썼던 게 썩소였냐? 그건 아니고 교수님들 상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빠 세대는 그게 썩소가 아니라 약간 부끄러움이나 민망함의 표현으로 자기는 알고 있대요. 이런 거. 우리는 사실은 메타버스에서 많은 걸 주고받는 것 같지만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결여되어 있는 부분을 잘 채우는 게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잠시 전에 제가 여쭤본다고 했던 어려운 질문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질문 좀 길어요. 제가 찾아 다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최근 기업의 경영진들이 메타버스에 대한 깊은 이해나 고민 없이 땡땡 기업이 메타버스 연수원 만들었다고 하니 우리도 해봐. 이게 보통 회장님이 김 부장 불러갖고 또는 박 이사 불러갖고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교육의 메타버스 활용 방안 고민해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질문이 연장이 됩니다. 연결되는 질문은 이겁니다.
what이나 how에 대한 부분이 불명확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why에 대한 깊은 고민이 선행되지 않은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특히 교육 부분에서 메타버스에 관심을 갖고 활용해야 할 why 부분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why에 대한 이슈인데 제가 이건 사실 발표를 했던 역순으로 한번 여쭤볼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벤타 VR 전 대표님께서 오늘 교육과 관련된 실제 적용 사례를 가장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전 대표님 의견을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인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메타버스를 자체적으로 그 두두라는 교육 서비스를 만들고 있지만은 그 외에 이제 기업들에서 이제 B2B로 해서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말씀하신 이런 포인트들의 프로젝트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기업들에서 이제 여기도 하니까 여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그런 프로젝트들 운영을 해보면은 거기서 일어나는 컨텐츠 이벤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왜 두두라는 교육 서비스를 하게 됐냐고 하면 제가 발표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현장 학습을 어떻게 보면은 갈 수 있는 공간도 있지만은 뭐 경주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가면 됩니다. 가면 되는데 이제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교육 현장을 메타버스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포인트 하나랑 그리고 보면 유실된 유적들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황룡사지 구층석탑 같은 경우에는 터만 남아 있고 유실된 공간이 유실이 됐는데 그런 공간들도 복원을 해서 메타버스화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그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도 교육을 할 수 있고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이거는 교보제로도 수업 시간에 사용을 현재로서는 메타버스의 수업보다는 훨씬 더 교보제로 활용하는 활용 포인트가 훨씬 더 많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포인트에서 저희는 두두를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또 우리 유철호 대표님한테 why 왜 맘모식스는 그런 거를 만들었고 왜 고객들은 원했는지 그 why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교육 플랫폼 만든 건 사실은 이제 저희 VR을 이거 소셜이니까 맘모식스도 그런 거 만들 수 있지 않냐라 그래서 만들었던 게 있고요. 저희도 만들면서 이제 계속 회의감이 들었는데 그 실제로 줌이나 뭐 유튜브로 일방적으로 받는거나 줌으로 하는거나 아니면 뭐가 다르냐라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던 부분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학생들이 저희 HMD를 쓰고 있던 뭐 모바일을 들고 있든 간에 이 주목도를 체크해서 저쪽 위에 머리에 이렇게 별을 이렇게 띄워줍니다. 그래서 이거 안 보고 있으면 여기서 이제 교육하는 사람이 알 수 있게 뭐 그런 장치들, 뭐 출석부를 만들어주고 뭐 시스템하고 뭐 연동해서 뭐 이렇게 뭐 강퇴나 이런 것들을 하게 해주고 뭐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마저 저희가 이제 진행하다가 이런 걸로는 충분하지 않겠다라 그래서 지금 일단 홀드 상태 그 교육 플랫폼은. 그리고 이제 은행하고도 좀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거냐의 문제예요. 근데 지금 뭐 쇼핑이든 은행이든 사실 모바일이 제일 편합니다. 교육도 직접 만나는 게 제일 편하고. 근데 저희 케이스 중에는 일단은 그 거대한 엔진을 만드는 회사하고 얘기를 잠깐 해봤었는데 엔진을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다 실제로 시제품 그 가 형태로 만들어서 이것들을 조립해보고 맞나 안 맞나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가상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만큼의 비용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이 될 거고 아니면 뭐 제 생각에는 진상 손님들을 어떻게 대할 거냐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제 그거를 재현하려면 좀 여러 가지 힘든데 가상 공간에서 진행을 하면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실에서 좀 이루어지기 힘든 교육들을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 안에서 하면 좀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거 말고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뭐 강의를 듣는다거나 뭐 수업을 한다거나 뭐 토론을 한다거나 이런 쪽은 저는 아직은 좀 그 효율을 못 찾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을 메타버스를 해야지 뭐 모든 거를 메타버스로 끌고 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한번 껴들여가지고 살짝 답변을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가상 공간에 있는 아바타 또는 부캐가 배운 내용을 현실에 존재하는 자신의 실제 모습, 본캐의 삶에 돌아와 실생활로의 학습 전이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단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상 공간에 우리가 아바타를 만들 때 어떤 아바타를 만드냐와 관련된 실험들을 보게 되면 신기하게도 많은 분들의 오해가
좀 있어요. 많은 분들은 내 본래 모습과 굉장히 다른 것들을 우리가 메타버스 안에 만들어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100명 정도 집단 대상을 실험해 보게 되면 현실에 저가 갖고 있는 팩터를 상당 부분 그대로 가져갑니다. 다만 저보다 더 키가 크고 더 눈이 큰 아바타를 만들겠죠. 하지만 그건 여전히 접니다. 제가 3m짜리 아바타를 만들어도 제 아이는 보면 느낄 거예요. 아, 아빠구나. 아빠 또 저 모양이구나. 알 겁니다. 그럼 그 3m짜리 아바타로 제가 메타버스에서 무언가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이제 외국에서 보게 되면 VR 실험들을 보게 되면 저런 게 있었어요. 아이들이 수족관에 갑니다. 근데 VR 수족관이에요. 실제 수족관을 가보지 않았던 아이들을 모아서 유치원생들 VR 수족관을 봅니다. 근데 VR 수족관을 보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너 혹시 가족들하고 VR 말고 그냥 수족관 다녀온 적 있니?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대부분의 아이들이 나 수족관 다녀왔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바보여서가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기억이 바뀐 거예요. 인간의 기억을 보면 되게 독특한 게요. 인간의 기억이 결과만 기억하지 이 기억의 원천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특정 연예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안 좋은 뉴스, 이게 친구가 퍼날른 PPT로 만든 조악한 이미지 한 페이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받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면 그걸 마치 중앙 언론주에서 본 것처럼 소스를 나한테 유리하게 바꿔버리죠. 자, 인간의 기억은 이렇게 미묘한 건데 이걸 또 반대쪽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예도 있습니다. 아바타를 가지고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범죄에 노출됐을 때,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연구를 보게 되면 내가 저 아바타에 대해서 애착이 많이 가 있을 때 내 아바타가 성범죄를 당하죠. 그럼 실제 내가 성범죄를 당한 것처럼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받습니다. 부정적인 예를 들었지만 앞서 VR 수족관 예를 다시 뒤집어 보게 되면 우린 긍정적인 부분에서도 내 아바타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현실에 나한테 투영을 하고 있는 게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아직 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그건 아직까지 그 아바타에 대한 애착 관계가 형성이 좀 덜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모자나 바지도 사주시고 좀 더 친해지시면 생각이 바뀌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이 많아요. 저희가 오늘 질문이 많은데 다음 질문은 저도 굉장히 이제 궁금했던 질문인데요. 요겁니다. 초중고 대학생들은 친숙할 것 같은데 회사는 젊은 친구들이 많지 않아서요. 만나서 교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원이나 40대, 50대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사실 우리 이제 유 대표님하고 전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 이제 VR 기반의 사례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VR을 저렇게 약간 연령대가 높은 집단에 적용했을 때 경험이나 의견, 또는 꼭 VR이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방법으로 좀 더 젊은 층보단 고연령대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뭐 계획이나 경험이 있으신지 두 분한테 다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유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저희도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은행 얘기를 다시 드리면 지금 메타버스로 은행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모바일이 훨씬 편하고 그분들은 그 필요가 없어요. 40, 50대 분들은 사실은 이 메타버스 공간이라는 게 무언가를 완전히 대체한다는 느낌이 아니고요. 저희가 볼 때는 뭔가 이렇게 가치 있는 개념이라서 메타버스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타버스에서 하시고 아니면 오프라인에서도 하시고 이렇게를 생각하고 있어서 굳이 저분들을 데리고 이거를 또 해야 될까라는 퀘스천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왜 계속 해야 되냐는 사실은 이제 미래의 고객을 잡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를 들어 인터넷이 있던 세대들은 인터넷이 편하고 어릴 때부터 게임을 하던 친구들은 게임이 편하고 지금 어릴 때부터 VR을 하고 있는 저희 갤럭시 D 유저 같은 친구들은 이제 여기서 초딩들 아침에 이제 저희랑 시간이 좀 다른데 욕하면서 시작해요. 자기들끼리 음성 채팅이 되니까 무슨 욕을 막 하면서 시작하다가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놀다가 나갔다가 또 학교 갔다 오면 또 들어와서 놀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생활인 친구들은 그렇게 냅두면 되는 거고 아닌 분들은 지금 기존의 방식대로 좀 계속 사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예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답변이 나왔는데 혹시 또 어려운 난제예요. 이 난제에 대해서 우리 또 전 대표님 아마 똑같은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다른 의견 주시리라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막 40대인데요. 40대인데 저는 메타버스를 좀 더 깊숙하게 알아가게 된 계기가 저희 조카가 11살 초등학생인데 조카랑 같이 로블록스를 좀 적응하기 위해서 로블록스 게임을 같이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게임을 저는 이제 뭐 개발자는 아니라 가지고 게임을 같이 만들기로 하고 조카가 기획을 했던 게 학교 탈출이라는 주제로 해서 점프 게임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수학 시간을 탈출하는 거는 밑에 점프가 숫자 모양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고 그 점프 게임이랑 뭐 수학, 과학, 체육 뭐 등등 해서 게임을 조카가 기획을 하고 저도 좀 배워가지고 같이 게임을 만들어가면서 약간 이제 메타버스에 스며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녀분들이 있으면은 같이 메타버스를 제페토라든지 뭐 이프랜드라든지 로블록스를 같이 체험을 해보면서 하는 게 저는 최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카랑 공감대를 느끼는 것 중에 조카 울산에 있는데 공감대를 느끼는 것 중에 하나 같이 게임을 하면서 보이스 챗을 하면서 게임을 할 때 공감대를 가장 많이 느끼거든요. 조카 친구들이랑 초딩들이랑 같이 해서 세 명이서 편 먹고 하면은 좀 젊어지는 기분도 들고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40대 50대한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제가 또 40대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내년이면 이제 앞자리가 바뀌게 돼서 또 이제 심적인 압박감이 오고 있긴 한데요. 제가 올해 여름 정도에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한테 제가 제페토 아바타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휴대폰 켜가지고 되게 간단하잖아요. 사진 찍으면 만들어지니까. 근데 그 다음에 한 달 좀 넘어서인가 다시 만났는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해드린 겸도 뭐가 고마웠는지 모르겠는데 여쭤보니까 상황이 이랬어요. 이분이 제페토 아바타 만든 다음에 이 아바타를 가지고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코스가 한강 고수부지였어요. 시위 편의점 들어와 있는. 거길 매일 가셨대요. 왜 하필이면 거기 갔냐고 했더니 본인이 배우자분하고 매일 밤마다 한강을 산책을 하신대요. 실제 산책을 하는데 산책을 하는 동안 한 명도 나한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대요. 젊은이들 중에. 근데 제페토 안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아바타가 오더니 말을 걸더래요. 본인한테. 대화를 열심히 했대요. 대하다가 나중에 이제 흔히 민증 깐다라고 하죠. 나이,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를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렇게. 상대방이 깜짝 놀라고 도망갈 줄 알았더니 상대방 20대 초반, 이분은 50대 후반. 저 자녀분보다 나이가 몇 살 어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흔히 그분 표현으로 친구 먹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고맙다는 부분이 여기였어요. 내가 이 공간이 아니었으면 몇 년 동안 한강을 쏘다로 다녔는데 아무도 나한테 말을 걸지 않았는데 언제 20대하고 채널이 열렸을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성세대, 연령이 높은 층 세대가 젊은 층들이 메타버스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많이 쓰는 게 보이니까 약간 두려움,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 세상에서 소외되는 것 같은. 사실 뭐 이 세상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저는 또 유 대표님 말씀처럼 선택사항인 것도 같아요. 하지만 또 우리가 둘 다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때로는 들어가는 선택을 해보는 것도 한번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유행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한테 이게 좀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긴 한데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접근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가상에서 배우는 현실 메타버스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실과 메타버스 양쪽 유니버스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은 막연하게 느껴졌던 메타버스가 실제로 우리 삶의 일상에 어떻게 다가와 있는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세계 메타버스에 대해 많은 정보를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저희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4시부터 다시 세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